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집에 생수 한 병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 열면 툭 하고 보이는 그 병. 주방 한쪽에 잠깐 올려둔 그 병. 그런데요, 오늘 영상은 운이 좋아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새해 초의 흐름을 바꾸는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 돈이란 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흐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흐름은 대부분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생수 한 병을 딱 한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새는 느낌을 줄이고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을 내려놓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0초만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 물자리는 어디가 좋을까요? 이 한 줄이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댓글을 적는 순간 구독자님 머릿속에 내 집 구조가 떠오릅니다. 그 떠올림 자체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구독은 부탁이 아니라 나는 이번엔 해보겠다는 표시가 되거든요. 구독자님, 요즘 혹시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열심히 사는데 통장이 늘 비어있는 느낌. 돈이 들어와도 어디 갔지? 하는 느낌. 가족끼리 사소한 말에도 분위기가 쉽게 거칠어지는 느낌. 집에 들어오면 괜히 숨이 답답한 느낌. 정리해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느낌. 이런 것이 단순히 내가 소비를 많이 해서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각이거든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돈이 남고 감각이 죽으면 돈이 셉니다. 그리고 감각을 죽이는 게 뭐냐?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장면들입니다. 현관이 늘 막혀 있으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고요. 주방이 늘 정신없으면 있는 걸 또 사고 버리는 게 늘고 지출이 무뎌지고요. 거실이 늘 답답하면 대화가 짧아지고 표정이 굳고, 그게 생활 전반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흐름이 막혀서, 태도가 급해져서, 습관이 무뎌져서 생긴 현상일 수 있다. 여기까지 공감되시면 댓글에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요즘 돈이 머물지 않아요. 집이 답답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구독자님, 풍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미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의심이 정상입니다. 저는 오늘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풍수는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풍수는 쉽게 말하면 공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생활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관이 깔끔한 집은 들어올 때 숨이 편하죠. 숨이 편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말이 부드러우면 관계가 덜 깨지고요. 관계가 안정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현관이 어수선한 집은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또 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하면 판단이 거칠어지고요. 판단이 거칠어지면 지출도 거칠어집니다. 이게 연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수 한 병은 물이 돈을 불러온다가 아니라 내가 흐름을 관리한다는 감각을 되살리는 장치입니다. 물이라는 게요, 흐르되 머물 자리는 남겨야 합니다. 흐르기만 하면 남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썩습니다. 돈도 마음도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자리 세 곳을 말씀드릴 겁니다. 현관 들어오는 길, 주방 새는 길을 막는 곳, 거실 키우는 자리. 그런데요, 구독자님, 세 군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오래갑니다. 영상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집 구조를 한 번만 그려주세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뭐가 보이는지, 주방이 어느 쪽인지, 거실에서 가장 밝은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아요. 우리 집은 현관이 좁아요. 주방이 중심이에요. 거실이 제일 밝아요. 좋습니다. 이제 일부 현관부터 갑니다. 구독자님,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현관 안쪽 들어와서 한 걸음 안쪽 모퉁이. 여기가 생수 한 병의 첫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운데는 비워야 길이 납니다. 가운데는 길이고요, 모퉁이는 잠깐 머무는 자리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밖의 바람, 사람, 소리, 빛, 그리고 분위기까지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휙 빠져나가면요. 집 안에 남는 느낌이 없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현관 생수는 들어온 복이 잠깐 머물게 하는 작은 표식이 됩니다. 구독자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따라오세요. 현관문을 열면요. 신발장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문을 열면 거실이 바로 보이나요? 복도가 먼저 나오나요? 문 안쪽에 벽 모서리나 작은 선반이 있나요? 혹은 신발장 옆에 남는 공간이 있나요?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 신발장은 오른쪽이에요. 또는 문 열면 거실이 바로 보여요. 댓글을 남기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집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게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딱 3단계로 갑니다. 준비물은 2개. 1. 생수 1병. 2. 작은 받침 접시, 쟁반, 나무판, 뭐든 좋아요. 왜 받침이 필요하냐? 바닥은 먼지와 습기가 빨라요. 물은 깨끗함과 관리의 상징인데 주변이 지저분해지면 구독자님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생활 심리입니다. 1단계 현관 3분 정리. 청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으면 한 줄로만 맞춰주세요. 종이, 박스, 비닐 있으면 그건 치워주세요. 현관은 입구이기 때문에 입구가 막히면 숨이 막힙니다. 2단계 모퉁이 찾기. 문을 열고 한 걸음 안쪽. 발에 걸리지 않는 벽 모서리. 신발장 옆. 낮은 선반 끝. 내 동선은 방해하지 않지만 눈은 한 번 닿는 자리. 3단계 올려두고 한 문장. 구독자님, 소리내서 한 번만요. 우리 집에는 들어온 복이 머문다. 이 문장이요, 물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구독자님의 마음이 흐름을 지키는 쪽으로 정렬됩니다. 돈이 모이는 집들은요, 대개 결심정리관리가 같이 옵니다. 현관 생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구독자님, 여기서 실수만 피하시면 됩니다. 1. 문 밖에 두는 것. 문 밖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흩어지는 자리입니다. 2. 문 한가운데 두는 것. 동선이 막히면 마음도 막힙니다. 현관은 비워야 길이 납니다. 3. 오래 방치하는 것. 물이 상해서가 아니라요. 관심이 끊긴 자리가 되어버려서입니다. 관심이 끊긴 자리는 집에서 기운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관리 기준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먼지가 안 잤네 싶으면 즉시. 구독자님, 여기서 기대를 아주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바로 돈 들어오나요? 대부분은요, 돈이 바로 오기 전에 생활이 먼저 바뀝니다. 집에 들어올 때 숨이 편해지는 느낌. 현관이 괜히 정돈돼 보이는 느낌. 가족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 지출 전에 잠깐 멈칫하는 순간. 이게 먼저 옵니다. 이게 오면 방향이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결과는 시간차로 따라옵니다. 댓글 체크 한 번만요. 현관 모퉁이 있어요. 현관이 좁아요. 현관 좁은 분들, 뒤에서 대안 확실히 드립니다. 이제 2부 주방으로 갑니다. 구독자님, 주방은 단순히 밥하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창고이자 심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방에는 두 기운이 동시에 있습니다. 불과 물. 불은 빠르고 강합니다. 뜨겁고 소모가 큽니다. 돈으로 치면 지출, 소비, 속도입니다. 물은 모으고 식히고 순환합니다. 돈으로 치면 저축, 유지, 안정입니다. 이 균형이 맞으면요. 들어온 돈이 잠깐 머물고 지출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균형이 깨지면요.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잦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기 쉬워집니다. 여기 공감되시면 댓글 한 줄만요. 주방이 늘 정신없어요. 또는 지출이 잦아요. 구독자님, 주방에서 딱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바로 옆, 바로 위는 피하세요. 불과 물이 정면으로 매일 충돌하면 집안 분위기가 괜히 급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급해지면 말이 급해지고, 말이 급해지면 선택이 급해지고, 선택이 급해지면 지출도 급해집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불을 직접 맞지 않는 자리. 2. 주방의 흐름 안에 포함되는 자리. 3. 너무 과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관리 가능한 자리. 추천 자리는 이 중 하나예요. 1. 싱크대 옆 모퉁이. 2. 냉장고 옆 위쪽 선반 안정된 곳. 3. 주방 안쪽 귀퉁이 선반. 바닥보다는 받침 위가 좋고요. 주방은 기름과 열이 많아서 물이 쉽게 죽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방은 현관보다 더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주방도 3단계로 갑니다. 1단계 불이 가장 강한 곳 확인 가스레인지, 인덕션이 어디인지 먼저 봅니다. 2단계 한 발짝 떨어진 곳 찾기. 싱크대 쪽, 냉장고 쪽, 주방 끝 모서리. 3단계 생수 올리고 한 문장. 이번 문장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쓰고 나가도 다시 채워지는 집이 된다. 이 말은요, 돈을 안 쓰겠다가 아닙니다. 써도 다시 채워지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면 지출에 대한 불안이 조금 내려가요. 그 순간 감각이 돌아옵니다. 돈을 잘 모으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출을 느끼면서 합니다. 주방 물자리는 그 감각을 되살립니다. 호흡 2초. 주방에서는 실수가 세 가지로 모입니다. 1. 불 옆에 둔다. 충돌이 잦아집니다. 2. 여러 병을 한꺼번에 둔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물은 한 병이 명확해야 힘을 씁니다. 3. 오래 갈아주지 않는다. 주방은 특히 물이 금방 방치된 자리가 됩니다. 교체 기준은요. 5일에서 7일 또는 기름 냄새가 묻는 느낌 들면 바로 이건 운이 아니라 관리 루틴입니다. 주방 물자리를 잡으면요. 보통 이런 변화가 먼저 옵니다. 냉장고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 식재료 낭비가 줄어드는 느낌. 장보기에서 이미 있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밥 먹는 시간이 덜 피곤해지는 느낌.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변화. 돈은 사건으로 오기 전에 생활의 결이 먼저 달라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3부 거실입니다. 거실은 키우는 물입니다. 구독자님, 거실은요?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쌓이는 곳입니다. 사람의 말, 숨, 감정, 움직임이 제일 많이 쌓이는 공간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거실을 집안 운의 확장기라고 봅니다. 현관이 들어오는 길이라면 주방은 새는 걸 막는 곳이고 거실은 키우는 자리입니다. 거실 물자리는 지키는 물이 아니라 키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은 강하게가 아니라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거실 물자리는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밝은 쪽, 움직임이 있는 쪽, 그러나 방해되지 않는 쪽.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능하면 거실의 동쪽입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거나 낮에 가장 밝게 유지되는 방향. 왜냐하면 밝음은요, 사람을 정리하게 만들고 정리는요, 돈의 감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TV 바로 앞은 피하세요. 시야와 집중을 막습니다. 소파에서 앉았을 때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쪽. 가능하면 작은 화분 근처 관리와 생기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댓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 거실은 어느 쪽이 제일 밝아요? 짧게 창가 쪽, 베란다 쪽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거실도 간단합니다. 1. 거실에서 가장 밝은 쪽을 찾습니다. 2. 동선 방해 없는 모서리를 봅니다. 3. 받침 위에 생수 한 병을 둡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써보세요. 이 집의 복은 해마다 자란다. 구독자님, 이 말은 욕심이 아닙니다. 돈이 쏟아진다가 아니라요. 잘하는 방향으로 놓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잘하는 방향으로 두면 사람이 먼저 그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구독자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은 좁아서 모퉁이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좁은 집일수록 오히려 딱 한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대안 드리겠습니다. 현관이 좁은 경우 1. 신발장 위쪽 한 칸 가능하면 가장 끝.
2. 현관과 거실 사이 경계의 작은 선반 끝. 3. 벽에 붙일 수 있는 얇은 선반 동선만 확보되면 됩니다. 주방이 좁은 경우 4. 냉장고 위가 불안하면 냉장고 옆 안정된 선반. 5. 싱크대 끝 물건이 덜 움직이는 모서리. 거실이 좁은 경우 6. 창가 바로 앞이 아니라 창가 옆 벽면 모서리. 빛은 받되 시야를 막지 않는 곳. 핵심은 하나예요. 내가 매일 스쳐 지나며 한 번은 눈이 닿는 자리.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구독자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잘 들으셔야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첫째, 욕심내지 마세요. 세 군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군데 손댔다가 관리가 끊기면 그게 더 답답해집니다. 한 군데만, 현관이든 주방이든 거실이든 한 군데를 내 자리로 만드세요. 둘째, 자주 바꾸지 마세요. 오늘은 현관, 내일은 주방, 모레는 거실. 이렇게 바꾸면 흐름이 아니라 불안이 강화됩니다. 풍수는요,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태도는 반복으로 만들어지죠. 셋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걸 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 저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뀌는 건 생활결입니다. 숨, 말투, 정리, 소비 감각. 그게 바뀌면 돈의 흐름은 시간차로 따라옵니다. 구독자님, 관리 기준은 복잡하면 못합니다.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1. 현관 거실 일주일에 한 번. 2. 주방 5일에서 7일에 한 번. 그리고 또 하나. 물병 주변이 지저분해지면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저분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요, 물부터 갈아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바꾼 물은 버리기 아까우면 화초에 주셔도 좋고요. 없으면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새 물로 순환시키는 행동. 그 행동이 흐름을 살립니다. 구독자님, 이제 진짜 중요한 체크를 드릴게요. 이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몇 개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1. 집에 들어오면 숨이 조금 편해진다. 2. 현관에서 신발이 덜 흩어진다. 3. 주방에서 있는 걸 먼저 쓰자는 마음이 생긴다. 4. 냉장고 정리를 하고 싶어진다. 5. 지출 전에 1초 멈추는 순간이 생긴다. 6. 가족 말다툼이 길게 가지 않는다. 7. 집이 밝아 보이고 내 표정이 덜 굳는다. 구독자님, 이게요, 돈보다 먼저 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흐름이 잡히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자님, 오늘 내용 핵심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현관 들어온 복이 머물게. 2. 주방 돈이 새지 않게. 3. 거실 복이 자라게. 하지만요, 풍수의 주인공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내 집 흐름을 관리한다는 태도가 말투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이 결국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영상 끝나면 딱 한 가지 행동만 하세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여기가 물자리면 좋겠다 싶은 곳에 생수 한 병을 두고 오늘 문장 중 하나를 말해보세요. 우리 집에는 들어온 복이 머문다. 쓰고 나가도 다시 채워지는 집이 된다. 이 집의 복은 해마다 자란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 줄이 다짐이 아니라 실천의 시작점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돈이 새기 쉬운 집의 3가지 습관자리, 특히 주방 현관 침실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아주 현실적으로 누구나 바로 바꿀 수 있게 가져오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돈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